나의 이별 일기 술을 버리고 나를 찾다. 에피소드 2-1. 두 번째 발자국 고통의 삶 속에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그들의 삶도 듣게 되었다. 우선 병원에 처음 갔을 때 놀랐던 것은 다양한 연령대와 많은 여성들이 보였다. 24세부터 86세까지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양했다. 또한 남녀 병동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여성 환자들도 보였다. 공통점은 이들 모두 처음부터 중독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시작된 한 잔의 술이 언제부터인가 한 병으로 바뀌고 더 많이 원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내성의 증가로 여러 병이 되었다. 나처럼 처음 온 중독자도 있었지만 많은 이들이 여러 차례 입원을 하였다. 점차 마시는데 시간 개념이 없어지고 주량만 늘어갔다고 했다. 정작 고민거리에 대한 해결은 하지 못한 채 말이다. 만약 그렇게 해서 고민을 해결했으면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적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점차 개인 생각의 자기 중심적 사고로 인하여 혼술로 전환하면서 중독이 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도사리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다. 알코올 중독은 주량이나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 입원 환자 중 맥주만 마시는 친구는 매일 캔맥주 한 박스를 마셨고 가장 많이 마신 친구는 1.8L 소주를 5병씩 마셨다는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주량은 많지 않았지만 매일 꾸준히 마시면서 중독에 빠지기도 했다. 술을 즐겼던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양이었다. 또한 중독이 지속되어 생기는 현상 중 한 가지 공통점은 안주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속칭 깡술이라는 것을 한 것이다. 그래서 몸 상태들이 다 안 좋았다. 나처럼 상당수가 습관적으로 또는 금단으로 인하여 숙취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술을 마셨다고 하였다. 그 결과 그들도 나처럼 중독의 길을 걷게 되었다.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은 세 번째 발자국에서 더 다루어질 것이다. 이렇듯 중독에 빠져들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알코올 의존증이 시작되었다. 알코올 의존증은 술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한 의존 상태를 의미한다고 한다. 나중에 알코올 중독자임을 인정한 뒤에 돌이켜보니 아래의 주요 신호와 증상이 나타났던 것이었다. 신체적 신호와 증상으로 긴급한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주기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으면 긴장, 불안, 공황, 허탈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불안감이 발생했다. 술을 마시지 못할 때 허전하고 우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이 중 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선망 증세가 발생해서 응급실에 입원도 했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신체적으로 피로하면서 무기력해지곤 했고 체중 감소보다는 체중 증가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른 중독자들의 경우는 체중 증가 또는 감소의 형태로 나타났다. 중독이 되니 주변에 술병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마음에서 오는 안정감은 달랐다. 가득 채워져 있는 술병이 옆에 있어야만 불안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적 신호와 증상으로 술을 마시지 않을 때 의지력과 기억력이 감소하고 자신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당연히 블랙아웃 현상도 발생하고는 했다. 당연히 그러하다 보니 일에 집중력이 저하되어 일 처리가 늦어지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평소 같으면 별일 아닌 것에 대하여 술을 많이 마시면서 언제부터인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태도에 예민해지고는 했다. 사회적 신호와 증상으로 나에게 술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되고 사회적인 활동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알코올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므로 업무, 여가생활 그리고 학업에 지장을 주게 되었다. 의존증과 중독에 대해 염려하는 가족과 지인과의 갈등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겨 점점 더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다. 알코올 의존증은 심각한 질병이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질병이고 단순한 증상이 아니다. 의존증에 대한 인식과 조기 발견은 중요하고 만약 의존증의 신호와 증상을 느끼는 경우 가족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AUDIT-K 자가 테스트도 해볼 것을 권해본다. 에피소드 2-2에서 이어진다.